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EPS 2.84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1,438억 달러를 달성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품 서비스 무역 적자가 568억 달러로 전월보다 95%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금과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줄어든 반면 제약 수요와 데이터 센터 장비 수입이 늘며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20만 명대 초반을 유지하며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도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사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일단 돈을 들인 만큼 수익성이 좀 뛰어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실망을 했고요. IB들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TP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에 샌디스크와 애플의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애플 특히나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좋았고요. 샌디스크는 데이터 센터랑 관련한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 걱정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다시 한번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조작국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일장 마감 시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새벽부터 뉴스가 참 많았고요. 그 뉴스를 소화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5,221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2%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1,100선에서 안착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코스닥의 수익률이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수익률을 월등하게 뛰어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시총 1, 2위 종목이 2차 전지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가 나타났는데 이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실적을 발표했던 대형주 위주로 해서 차익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받아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히려 물량을 좀 담았고 개인 쪽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만 들어서 벌써 4조 원 넘게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는 개인들이 ETF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ETF 투자도 기관 투자로 집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역시나 코스닥에서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에 양전에는 성공하지 못한 채 약보합에서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SK 하이닉스는 양전에 성공을 하면서 2% 넘는 상승부를 켰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 간단하게 좀 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 쪽에서는 HBM 매출과 관련해서 올해 3배 이상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HBM4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양산과 출하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멘트가 나오고 로봇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컨퍼런스 콜에서는 기술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HBM과 관련해서 HBM3E를 만들고 8단, 12단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일비 공정으로도 HBM4와 관련해서
고객사들의 수요를 그대로 맞춰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고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양전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가다가 2% 넘는 상승부를 켜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출렁였던 구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상승부를 켜면서 52만 원 그리고 7%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실적에서 보면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랑 같이 합쳐도 300조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문제는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관세인데 이 관세가 벌써 4조 원 넘게 여기에 포함이 된 상태이고 올해도 이거랑 좀 비슷한 정도 수준의 관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과 관련한 내용들이 휴머노이드 기술 실증이 작년 말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스마트카에 대한 데모카가 나오게 될 텐데 빠르면 하반기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데모카에 도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시장에서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국회 승인이 나기 전까지 무역 합의는 없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리스크로 남아있다라는 부분 챙겨서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상으로 상법 개정안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 안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하면 우리가 부국증권, 신영증권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종목들 주가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5천과 코스닥 1000 시대를 맞이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올해 코스닥 수익률이 벌써 2%를 넘게 오르게 되면서 코스피의 수익률을 앞지르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요. 어제도 기분 좋게 마무리한 시장 속에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증권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1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증권주로서도 독보적인 흐름을 함께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요.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채권의 발행부터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게 특징적인데요. 덕분에 기존 방식보다 금융 시스템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활발해지면서 주식 거래 대금이 또 크게 늘어나고 있죠. 이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또 디지털 신사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실적 반등 가능성까지 높게 보면서 이 미래에셋을 업종 내에서 최선 호주로 꼽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통 자산과 또 디지털 자산을 잘 연결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은 우리 금융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표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증권주들에 대한 매크로적인 환경도 함께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회장이 스페이스X 투자 등으로 확보한 자금을 글로벌 인수합병으로 다시 한번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 가치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될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박 회장은 최근에 약 2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미래성장 분야에 다시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오는 6월에는 홍콩에서 주식과 또 코인, ETF를 한 번에 거래하는 통합 MTS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전문 벤처 캐피털도 세워서 혁신 기업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주식 중개를 넘어서 글로벌 투자 그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전통 자산과 또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구축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또한 쏠리고 있습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결합해 해외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비전이 이렇게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미래에셋증권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이슈 있으니까 증권주들의 흐름 그리고 자사주 보유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미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썼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2%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을 봤을 때 이제 시장 안에서 다시 키워드가 HBM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급등 배경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선 한미반도체는 현재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HBM 장비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TC본더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건데요. 과거 한 곳에 집중됐던 매출처를 마이크론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넓힌 점이 주요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기술력을 쌓은 결과가 이제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셈인데요. 시가총액이 19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시총 순위 39위까지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최근 세계 최대 노광 장비 기업인 ASML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장비 시장에도 다시 한번 불을 지펴줬습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 후공정의 ASML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수급적인 면도 매우 탄탄했습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핵심 장비를 가진 한미 반도체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상 최고가 경신은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낳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동시에 HBM 코어와 관련해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C본더나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술 또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한미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을 살펴볼 건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심장격인 배터리 시장도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7% 급등하면서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탈환을 했고요. 최근 연속해서 계속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에코프로 BM이 어제 급등하면서 1년 4개월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준비 소식을 전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로봇 시장이 커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배터리 수요도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관련 ETF를 대량으로 사들인 점도 이런 주가 상승에 계속해서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또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아주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업황이 이제 바닥을 지났다라는 믿음이 투자자들 사이에 넓게 퍼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과 또 이런 핵심 소재 경쟁력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스닥 안에서 시총 1, 2위 자리에서 큰 변동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 살리기 정책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경쟁력도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우선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는요, 전기차용보다 더 높은 기술력과 또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공간 효율이 좋고 또 충격에도 강해야 되다 보니까 이익률이 높은 제품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BM은 이미 고객사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소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료부터 완성품 소재까지 이어지는 이런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한 점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이런 시장의 평가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부품을 넘어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미래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양산 실적과 또 이렇게 수주 소식까지 이어진다면 장기적인 성장세는 더욱더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네, 요즘은 로봇이 묻기만 시작하면 계속해서 주가가 좀 잘 가는 경향들이 있죠. 2차 전지주에게도 또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준 만큼 추가적인 랠리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재단에는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는데 코스피단에서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좀 팔고 SDI는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셀사에서는 변동이 좀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LB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최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13%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하락의 배경은 FDA가 이번 신약 심사를 클래스 2로 분류한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래스 1이면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지만요. 클래스 2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7월 23일로 정해지면서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쏟아진 건데요. 빨리 승인받길 바랬던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시간과 또 불확실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FDA는 지난 심사에서 지적된 제조 공정 부분을 더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호재보다는 시간이라는 이 기회비용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날짜가 조금 더 연장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고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최종 목적지까지 잘만 도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좀 회복할 수 있을 텐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우선 과거 사례를 보면요. 제조 시설 문제로 보완 지시를 받았던 신약들의 최종 승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임상 데이터에서도 보여준 환자 생존 기간도 최상위권 수준이라 약의 효능은 이미 검증된 상태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서류 보완과 또 상업화 준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35개 주에서 이미 판매 면허를 따놨기 때문에 승인만 난다면 곧바로 출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는 7월까지 FDA가 이 제조 시설을 어떻게 실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보다는 실제 승인 가능성과 또 그 이후의 가치를 차분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23일이라는 명확한 일정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확인의 구간에 들어선 걸로 확인됩니다. 네,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에 있어서 바이오주들이 크게 반응을 좀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3월과 4월에 남은 학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요. 일단 정부에서도 바이오 펀드 조성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에 있어서 후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바이오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좀 더 가능성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기아에 대한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하나증권의 시선인데요. 리포트의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부합,
2026년 신차 효과,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반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기아를 바라보는 시선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이제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1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금 기아의 사업 구조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한 대응력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나왔던 4분기 실적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기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는 대체로 부합을 했습니다. 우선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4분기 매출이 28조 900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조 8,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6%였는데요. 사실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한다면 영업이익 자체는 3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놓고 본다면 조금은 아쉬워 보일 수 있는 실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증권은 이번 4분기 실적을 실적 부진으로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판매 구조에서 지금 찾고 있고요. 글로벌 도매 판매가 지금 76만 3천 대로 전년 대비해서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도매 판매가 74만 대로 잡히게 되면서 역시나 1%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전체 물량을 봤을 때는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역별 흐름 자체는 같은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북미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해서 2%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판매는 무려 전년 대비 41%나 증가하면서 지금 북미 쪽과 또 인도 쪽에서 판매량은 늘어났다는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한 1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가 또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매가 한꺼번에 꺾인 건 아니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북미와 인도 쪽에서는 판매량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점들에 좀 더 긍정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증권이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판매 대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보다는 판매 질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에 기아의 이 친환경차 소매 판매를 살펴보니까요. 18만 6천 대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3%가 증가를 했고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21%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의 경우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 결국에 지금 전체 판매량 자체는 줄어들긴 했지만 가격이 높은 차종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지금 믹스 개선의 증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덜 팔긴 했지만 비싼 차는 더 많이 팔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평균 판매 가격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우선 연결 기준으로 평균 판매 가격, 즉 ASP가요. 전년 대비해서 4.7%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내만 따지고 봤을 때 국내 ASP도 2.1%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판매 대수 줄었지만 한 대당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가 훨씬 늘어나게 된 구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 올라서 이 환율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실적 방어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4분기 영업이익 변동의 요인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가격 효과로 인해서 900억 원가량, 그리고 비용 절감으로 1,080억 원가량, 여기에다가 환율 효과까지 4,240억 원가량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집계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담이 되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부분이 늘게 되면서 3,420억 원가량이 실적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판매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분도 1,320억 원가량 좀 부진으로 잡히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걱정했던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이 1조 220억 원이 포함이 됐다라는 점들은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이번 기아의 분기 실적에 있어서는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부담한 미국 관세 비용을 합산해 보니까요, 7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두 회사 모두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시장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으로 바라보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증권이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전망들이 좋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2026년 자동차 산업 전체 수요 증가 자체는 좀 둔화가 될 수 있겠지만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신차에 대한 효과와 함께 물량과 제품 구성 이 두 가지 모두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별로 분산해서 보면 조금 더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EV4나 EV5 그리고 PV5, 셀토스까지 이런 신차에 대한 전략들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고요. 또 미국도 살펴보니까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또 펠루라이드 그리고 셀토스까지 신차 효과가 그래도 실적을 이끌 것으로 함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가격 경쟁력이 좋고 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종들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차 효과가 조금 더 실적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신차 효과에다가 환율 효과까지 함께 반영이 되면서 하나증권은 기아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3%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증권은 이번 목표 주가 상향 과정에 있어서 자동차 부문에 적용이 되는 평가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하나증권은 기아를 이제 단순한 완성차 업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또 SDV와 로봇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는 미래형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현재 기아의 PER을 살펴보니까 약 7배 수준입니다. 사실 이건 이 수치 자체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아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좀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지금 4.5%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당 배당금은 6,800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죠. 바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아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11%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로봇 사업이 그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기아를 포함해서요. 지금 로봇에 대해서 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각 자체는 증권가 전반에서도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증권가들이 많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아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도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나 SK증권 모두 기아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또 22만 원 사이의 구간으로 제시한 상태고요. 지금 유일하게 이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낮춰 잡긴 했지만요. 여전히 증권가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일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번 하나증권의 경우에는요. 기아를 단기적인 실적 회복주로 보기보다는 지금 신차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SDV, 로봇 등 같은 이런 미래 사업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 국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관세와 글로벌 경기라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지금 제품 믹스 개선과 또 신차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수익성을 좀 더 방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판단 아래 하나증권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매수 유지 상태 그리고 목표 주가는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기아는 3.47% 오르면서 15만 4,9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가 났던 당일에는요, 주가가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는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기아의 주가가 또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적 개선들이 숫자로도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신차 효과가 계획대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원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워드 보기 전에 일단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잠깐 좀 보고 갈 텐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이미 스페이스 X랑 테슬라 혹은 XAI랑 합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테슬라랑 합병을 좀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XAI가 아니라 테슬라로 확정이 좀 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세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워싱턴에 이제 도착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 합의가 종료가 됐고 결론은 아직까지 안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대응의 총력전을 좀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 관세 뉴스들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키워드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파운드리 언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나노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현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들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새롭게 이제 캐시카우로 ESS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들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값이 여기가 고점이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참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 하늘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5,500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이라서 같이 한번 가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먼저 출발해서 파운드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나노 양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30% 이상 수주를 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한 이유 좀 살펴볼까요? 우선 삼성전자 이나노 전력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된 내용은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나노 2세대 공장인 SF2P의 양산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수율과 성능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수주 과제 목표치를 전년 대비 130% 이상 늘려서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요, 현재 모바일과 또 고성능 컴퓨팅 고객들과 구체적인 사업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4나노 공정도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주요 마일스톤을 차질 없이 달성 중에 있습니다. 결국 3나노에서 선제적으로 쌓은 이런 GA의 기술력이 2나노에서 결실을 맺으면서 고객사들의 신뢰를 회복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텍사스 테일러 공장까지 올해 안에 적기 가동을 시작하면요, 북미 빅테크 수주전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하반기 2나노 2세대 양산과 또 130% 이상의 수주 확대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의 강력한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나노 공정에 있어서 안정화를 잡게 되니까 이 수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거다라는 자신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일단 머스크 CEO와의 협력도 기대가 되고 있고 머스크 CEO가 이야기하는 테라팹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적합한 협력사로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까요? 우선 머스크의 테라팹 구성은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한 야심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현재 시스템 반도체 생산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대형 공장을 짓겠다는 건데요. 머스크는 그저께 실적 발표에서 기존 공급사들의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미국 내 생산 설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빛나게 됩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디램 그리고 낸드 메모리, 첨단 패키징 역량까지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설계한 차세대 AI 칩을 가장 완벽한 턴키 방식으로 찍어낼 수 있는 파트너는 삼성뿐입니다. 머스크가 삼성 공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협력 강화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기업의 결합은 이제 단순한 공급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함께 그리는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이렇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서 테슬라의 독자 반도체 생태계인 테라팹의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 CEO가 가지고 있는 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키를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는 가장 그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턴키 솔루션이죠. 이 턴키 솔루션의 고객사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삼성전자의 턴키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칩 트렌드를 보면요. 단순히 빠른 프로세서를 만드는 걸 넘어서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설계 지원부터 파운드리 생산, 그리고 HBM 같은 메모리와 최종 조립까지 한 집에서 끝내는 세계 유일의 원스톱 솔루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은 또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이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는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들과 매우 구체적인 사업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파운드리는 대만 TSMC, 그리고 메모리는 한국 SK하이닉스, 그리고 패키징은 또 다른 곳에서 맡길 때 발생하는 이런 복잡한 공급망 관리 비용과 또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계산대로라면 턴키 방식을 쓸 경우 제품 개발 기간을 최소 20%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6세대 HBM인 HBM4 제품 개발에서도 이런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부가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압도적인 시너지를 입증하고 있고요. 또 이런 통합 경쟁력은 이젠 전력 효율과 성능을 극대화해야 하는 빅테크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 파운드리의 영업 손실이 지난해 6조 원대에서 올해 3조 원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대하는 바가 크지는 않았던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밸류 시프트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올해 ESS 역량을 2배 이상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체질 개선의 승부수를 제대로 띄운 상황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된 대로 올해를 가치 이동의 원년으로 정했는데요. 유휴 전기차 라인을 유연하게 돌려서 ESS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우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글로벌 생산 거점에서 총 60기가와트시를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요. 특히 북미 시장 점유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전체 물량의 80% 이상인 50기가와트시를 북미 현지에서 직접 대응하는 구조인데요.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40% 줄여서 재무 건전성까지 동시에 챙기겠다는 구상이고요. 또 보조금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탈피해서 이제는 본질적인 고수익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미 누적 수주 잔고만 140기가와트시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실탄은 충분하게 챙겨둔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전기차 정체기를 이 ESS라는 강력한 보조 엔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러한 ESS 생산 역량을 2배 가까이 확대해서 북미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정체를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캐시카우로서 ESS를 2배 이상 역량을 좀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컨퍼런스 콜에서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기업들 중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 글로벌 기업 6곳과 배터리 협약을 맺었다라는 부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용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로봇용 배터리 시장은요, 단순한 신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 블루오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넓게 깔려서 꾸준하게 달리는 게 목적이라면 로봇은 좁은 신체 구조 안에서 수만 번의 미세한 관절 움직임을 제어해야 되는데요. 무게는 획기적으로 가벼워야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는 고출력 고밀도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제품 단가와 마진율이 일반 전기차용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이니켈 원통형 배터리인 2170 규격을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의 선도 로봇사 6곳 이상과 이미 긴밀하게 공급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물론이고 또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같은 상징적인 로봇들의 심장부에는 이미 LG의 기술력이 탑재되거나 검증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대당 탑재 용량은 작을진 몰라도 향후 물류나 가정용 로봇이 수만 대씩 보급되기 시작한다면 수익성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또 어제 특히 발표된 대로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원통형인 46 시리즈까지 로봇 라인업에 투입할 계획이라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요. 단순한 제조를 넘어서 로봇 구동 환경에 최적화된 배터리 알고리즘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업계에선 이미 로봇 배터리의 글로벌 표준은 곧 LG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와 현대차 등 글로벌 로봇 시장의 핵심 권력을 모두 고객사로 선점하면서요. 전기차 정체기를 돌파할 가장 강력하고 똑똑한 수익 엔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이 묻으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새로운 날개 하나가 달려준 셈이긴 합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계획들도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같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미리 가치를 좀 땡겨오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어제 전고차 로드맵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우선 2029년부터 흑연계 전고체 배터리를 이 전기차용으로 먼저 상용화를 하고요. 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무음극 전고체는 2030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게 됩니다. 전고체는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또 에너지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보니까 사람처럼 복잡한 운동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최적의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저가형 시장을 겨냥한 소듐 배터리 개발팀도 대폭 부강했습니다. LFP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높다 보니까 2028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또 46 시리즈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역시 올해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량 양산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단순히 리튬이온 배터리에 머물지 않고 모든 전방 시장을 아우르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완전히 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9년에는 전기차, 그리고 2030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타깃으로 한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기술 초격차를 예고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로봇이 들어오게 될 텐데 가정용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재 위험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가장 상용화가 빠른 건 SDI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84% 정도 오늘은 좀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어제 시총 1, 2위 단 변동이
변동이 좀 있었던 에코프로 BM과 프로는 약간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강보합 정도 지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반대로 1% 넘게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금값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00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겠을 만큼 계속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무서운 상승세 이유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금값이 최근 그야말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기준 현물 가격이 온스당 5,542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무려 2.3%나 뛴 수치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은 이란 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트럼프의 강경한 SNS 발언이 시장의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장관까지 선제적 방어 옵션을 강조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공포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자금이 금으로 무섭게 쏠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감이 이젠 자산 시장을 덮칠 때 금은 가장 강력한 피난처가 되고 있는 건데요. 또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발언이 맞물리면서 금값은 사상 초유의 5,500달러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금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 단독 보도로 전해졌었던 한국은행의 금 ETF 투자 소식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사실 그냥 투자, 현물 투자가 아니라 ETF 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요, 현실적인 전략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은은 금이 이자도 없고 보관만 어렵다며 투자를 꺼려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또 미국 연준의 독립성 침해 등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지자 결국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다만 예전처럼 골드바를 직접 사서 해외 창고에 쌓아두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외 상장 금 현물 ETF인 GLD 같은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을 사겠다는 건데요. ETF는 주식처럼 언제든 또 시장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자산 운용 또한 훨씬 쉽습니다. 보관 비용 부담도 덜면서 금값 상승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거죠. 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확대하는 추세에 우리 한은도 본격 합류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13년 만에 금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금융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해지와 또 자산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은행까지 금 투자에 합류했다라고 하니까 포모 현상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을 사지 못했다면 대신해서 토큰화된 금이나 은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산 시장에 대한 판도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의 지혜가 마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 금을 조각내서 투자할 수 있는 토큰화된 금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건데요. 팍스 골드나 또 테더 골드 같은 디지털 금 자산 규모가 1년 사이에 무려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수천만 달러가 유입될 정도였고요. 또 여기다 은값의 상승세는 금보다 더 가파릅니다. 어제 온스당 117달러까지 넘어서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금값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으로 몰리는 낙수 효과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또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등 산업용 은 수요까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귀금속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강세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자산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또 새로운 투자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값 폭등으로 인해 실물 없는 토큰화된 금과 또 은에 대한 수요가 폭등하면서 글로벌 투자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조금 볼게요. 삼성전자는 약보합 정도, SK하이닉스도 한 0.35% 정도 하락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오늘 좀 강하게 빠집니다. 1.8% 정도 밀리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큰 손들이 시총에 있는 상단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가장 크게 좀 매도세가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20만 원 그 자리 밑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1.7%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2.8% 오름 세션을 합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성과를 좀 내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로봇주들이 움직였고요. 삼성전자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2.8% 어제 정규장에서 9% 그리고 애프터에서도 9% 상승을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한 2.8% 오름 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랑 스페이스X 합병 추진한다라는 이슈 있었죠. 지금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한 5.6% 상승불 켜져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3.3% 오름 세션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4% 넘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서 우주항공주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트레이딩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그 전날에 나왔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AI 설비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시장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밤에 10%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게 전반적인 기술주들에게 좀 부담을 미치게 됐습니다. 반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새벽에는 애플과 또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좋은 실적들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될지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좀 소화했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그리고 이 호실적이 모두 확인이 됐고요.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5,200선을 좀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요즘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어제는 외국인도 함께 동참을 좀 하게 되면서 1월 말 들어서부터는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확실히 쏠리고 있구나라는 점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또 어제는 특징적으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모습들도 보였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전략들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우선 어제 시장의 분위기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은 시장이 또 중간이 없습니다. 네. 정말로 달리는 말처럼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스탁포인트 시간에 항상 들어오면서 아침에는 이제 워낙 집중도들이 좋으시니까 어떻게 좀 한마디를 좀 가슴을 울리는 말을 준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고 시장은 과열은 맞지만 이제
뭐 우리가 탈출할 만한 과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물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물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또 노를 저어야 되는데 노가 없다라는 분들은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코스피에서 학습을 했다시피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올라갔듯이요. 아마도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지금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예수금도 막 100조를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증시 대기 자금이 그 정도로 몰려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그 돈들이 ETF 그러니까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사기 때문에 그 패시브 자금들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하셔야 지금이라도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한 건 맞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뭐 개별 종목처럼 지금 1월 달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 20% 넘게 올라갔다라는 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는 조금 과열이니까 내려오면 사야지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이제 물을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딱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물이 팔팔팔 끓지도 않았는데 라면 끓여야지라고 하면서 벌써 가스불을 꺼버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매도를 쉽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이거 빠르게 매도해가지고 다른 거 해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메인 섹터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맨날 오늘도 올라 내일도 올라 이러면 매도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끌고 가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요. 지금 충분히 분위기를 누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매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일단 낸드 업체인 샌디스크 실적이 나와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도 어쨌든 낸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는 쪽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샌디스크가 이제 올라가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또 아니고요. 네. 거기다가 뭐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어쨌든 이제 낸드 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D램과는 또 달리 낸드 플래시라고 이제 저장 장치 쪽에 대해서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디스크와 삼성전자를 비교하기도 되게 창피할 정도입니다. 조금 샌디스크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낸드 플래시에서는 절대적인 강자, 절대적인 시장 참여자는 시장 지배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는 거의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샌디스크가 올라가는 속도를 삼성전자가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죠. 예, 그만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것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목표 주가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주가를 예전에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가를 미리 예측하고 그 주가를 따라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걸 애널리스트들이 따라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낸드 플래시까지도 가격을 올려서 받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2026년도에도 역시나 반도체에서는 꼭 주도주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포트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 30% 이상은 꼭 반도체로 채워 놓으셔야 된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낸드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꼭 반도체 관련주들 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삼성과 하이닉스 컨콜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HBM4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확실한 미래들이 좀 그려지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좀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치고받고 완전 싸우는 거거든요. 네. HBM을만 따져보자면 지금 앵커님 여쭤보셨다시피 2025년도에는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HBM의 강자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강자예요. 근데 어제의 컨퍼런스 콜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요즘의 행보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HBM4의 납품에 다가왔다라는 게 저의 그냥 생각으로는 느껴집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를 많이 견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거기다 어저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제대로 뜯어보면 HBM4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실었어요. 그렇다는 건 SK 하이닉스가 HBM4 시장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양분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는 의견보다는 기존의 SK 하이닉스 7, 삼성전자 3, 뭐 요 정도의 비중이라면 이제는 SK 하이닉스 5, 삼성전자 5 정도의 비중으로 약간은 무게균형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나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 뭐 PB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쉽사리 이런 비중이나 이런 거를 옮길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현금 보유다 뭐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것도 좋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 무너지거나 SK 하이닉스의 HBM이 이제 끝났다. 이런 의견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만 HBM에 대해서만큼은 삼성전자도 이제는 빛을 볼 수 있구나라고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HBM4를 다음 달부터 양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좀 더 확실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 시장에서만큼은 이제 두 기업이 양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무게 균형을 반반 정도로 맞춰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일장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AI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제기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 하락, 그리고 전반적인 기술주들에게는 부담이 됐습니다. 반면 메타는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고 오늘 새벽에는 애플과 또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또 좋게 나왔던 만큼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지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 지수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린 채로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는 0.21% 하락하면서 5,210선에서 문을 열었고요. 코스닥은 0.16% 소폭 상승하면서 1,16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조금 다른 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2%가량 오른 상태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2%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란히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반대로 상반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동반적으로 상승세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 HBM에 대해서 두 기업 모두 HBM4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량 빠지고 있고요.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관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진 부분들이 역시나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아틀라스 관련해서도 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현대차의 주가에 관련해서는 좀 향방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LG 엔솔의 경우에도 지금 0.6%가량 오름세 보입니다. 역시나 어제 실적이 좀 나왔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33%나 뛰었고 또 그 안에서 ESS 쪽, 또 로봇 쪽으로도 사업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오늘 또 0.8%가량 오르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굳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양전한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지금 레버리지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다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렇게 그룹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한 1.6% 빠집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널뛰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분 가져갑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컨콜에서 올해는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역할이 좀 커지고 있고요. 시장의 시선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는 지금 13%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은 개인만 1,800억 원 넘게 사자세가 나타나고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장 초반에서는 좀 물량들을 팔아치우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네, 이쪽에서는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00억 원 가까이 지금 사들이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좀 팔아치우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피는 약간의 상승불 켜져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코스닥 쪽에 여전히 또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시장의 분위기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시장이 강하니까 네. 오전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을 이렇게 맘대로 탈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시장이 한 9시 한 5분, 6분까지 좋다가 9시 한 반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장중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물론 이 스탁포인트 시간이 9시 한 15분까지 이어지지만 아침에 시장이 어떻게 된다라고 섣불리 예측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그때마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침 방송만 딱 듣고 오늘 시장은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꼭 제가 말씀을 드렸던 9시 반에서 10시까지의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 거기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요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코스닥의 시장에서 한 9시 15분, 9시 한 20분까지 기관들의 수급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관들 수급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제가 째려보고 있는 건 금융투자의 움직임입니다. 이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게 보통은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 뭐 이쪽에 많이 잡히고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사면은 금융투자 쪽으로 잡힌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한 9시 10분 정도, 15분 정도까지 1,000억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장중 조정을 받고 장 마감에는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양봉이고 코스닥은 좀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약간의 시장에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어저께와 같이 시장,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너무나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꼭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장 후반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코스닥은 지금 제약바이오 그간에 정말 강했던 제약바이오 중심의 시장이 조금은 빠져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하락 종목을 좀 보자면 ABL 바이오가 오늘 지금 15%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고 HAB가 또 10% 마이너스, 리가캠, 올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HAB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그 간암 신약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승인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에벨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뉴스가 좀 잡히는 건 없는데 일단은 뭐 유상증자 얘기도 좀 시장에 좀 소문이 도는 것 같고 그런 소문 때문에 좀 떨어진다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약간은 좀 안 좋은 시그널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로 넘어가자면 일단 코스피 상승 종목은 오늘 방산 쪽이 좀 좋습니다. 풍산이라든지 뭐 하나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좋았고요. 한국항공우주 뭐 이쪽이 다 좋았는데 아마도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값 급등으로 인해서 풍산이 좀 급등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방산도 엮이지만 우주항공 쪽에 같이 엮여가지고 좀 올라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뜨문뜨문 뭐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제 배터리 쪽도 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에코프라 HN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걸 보면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장 조금은 변동성이 좀 있긴 한데요. 코스닥에서 바이오 대장주들인 ABL 바이오라든지 HLB가 어떻게 시장을 좀 지켜주는지 여러분들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는 코스닥이 약간은 힘이 빠진 채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대형주들이 조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가 한 16% 가까이 18%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 쪽에서는 연기금 활용해서 코스닥 쪽으로 이제 자금을 집중하겠다라는 이슈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코스닥 내에서 사실 그 수혜를 받아가는 쪽은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하락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빠른 접근일까요? 오늘의 하락을 이용해야죠. 네,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직 뉴스가 안 잡혀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네. 빠지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ABL 바이오가 18% 빠지면서 나머지 올릭스라든지 리가캠이 같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ABL 바이오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같이 뜬금없이 빠졌던 애들을 공략해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 화요일이었나요? 제가 여기 출연한 날 알테오진 급락이 나왔던 날이었거든요. 네. 그날도 알테오진이 급락이 나오면서 ABL, 리가캠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제자리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뉴스가 나중에 잡혀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같이 빠졌던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김건희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국민연금의 자금까지도 실적 반영을 하면서 코스닥으로 자금을 쏠리겠다.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데에 동조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준다면 물론 왈가왈부 말들이 많아요. 국민연금을 너무 강제적으로 코스닥 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냉철하게 따지자면 우리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자금까지 코스닥에 들어온다? 아, 코스닥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심플이즈 베스트라고 하죠. 심플하게 시장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만약에 오늘 ABL 바이오 중심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기타 바이오들, 비만 치료제라든지 플랫폼 쪽에 대해선 충분히 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이오는 도망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ABL 바이오가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다른 바이오주들도 함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 다른 바이오주들 좀 빠질 때 저가 매수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 상단을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또 1.7% 좀 강세를 나타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어제 컨콜에서 올해 휴머노이드 좀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PER이 7,000배잖아요. 네.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충분히 상승장 노려봐도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ER을 이렇게 따지면 종목을 못 사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실적이 좋은 것만 살 거야. 나는 적자 나오는 기업은 절대 안 살 거야. 네. 그거는 약간은 지금은 촌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 들어오는데 노를 저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온수인지 차가운 물인지 이런 걸 너무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겁먹지 마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어쨌든 삼성전자 컨콜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사업을 분명히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지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긴 해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치만서도 일단은 1대 주주가 삼성전자인 점 분명히 플러스 점수 맞고요. 더군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어내는 휴머노이드 로봇 당연히 삼성전자 공장에다가 팔면 되겠죠. 그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따라가는 거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얘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6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너무 급하게 지금부터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구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2.3% 오르면서요. 77만 8천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 60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사실 어제 코스닥에서 시총이 좀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위로 좀 올라서게 되면서 이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사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코스피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알테오젠이 꺾인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알테오젠은 사람들은 다 코스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솔직히 어떠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다라기보단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코스닥에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자금의 힘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실력이 없는 회사나 그건 아닌데 네. 그것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를 좀 보고 싶다면 저는 솔직히 지금 에코프로 BM은 수급으로 인해서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2차 전지에 대해서 ESS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뭐 이쪽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만큼은 코스피로 좀 눈을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늘 이 시간에 강조드렸던 대장주는 ESS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거기다가 요즘 전고체 배터리 얘기 많이 나오죠. 삼성 SDI가 그중에 대장주. 거기다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포스코 퓨처엠. 거기다가 ESS의 양극재를 단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 LNF다. 공교롭게도 이 종목들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만큼은 저는 코스피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방법에는 훨씬 더 맞을 거다라는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레버리지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여전히 2차 전지 한정에서는 코스피 쪽에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이 다시 한 번 더 플러스로 전환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만 좀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그래도 물량 함께 담아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까지의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도 오늘 강하게 또 일단 움직임 나타납니다. 플러스권을 지켜준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수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좀 팔고 있는데 기관은 그래도 오늘 코스닥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ETF 물량도 일단 기관 쪽으로 같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시장이 이번에 IT 기술주들에 대한 뭐 부담이 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뭐 많은 기술주들이 이제 투자를 계속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문제는 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나왔던 부담감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얘기가 다시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반도체에 겨울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금 물량을 좀 조절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섹터는 유효하게 상승을 좀 의미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중점으로 굉장히 좀 많이 탄력을 얻었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다시 한번 몰리고 있다는 거는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실적 장세로 다시 돌아가자 이 회귀 현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 물량도 뭐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좀 쏟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려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간밤에 이제 금 가격이 온스당 $5,500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이게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갔거나 아니면 뭐 안전자산 가치들이 좀 빨리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손바꿈을 일어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도 뭐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만큼 실적 기대감이 큰 섹터들이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렵게 뭐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좀 주가가 떨어질 때는 꾸준하게 좀 매집 전략으로 가셨다가 좀 비중이 너무 과다하지만 않게끔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뭐 좋은 수익들 연중에 계속 꾸준히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아마 좀 많이 하락해서 걱정하시는 종목 중 하나가 ABL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 16.9%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코멘트 나온 거 좀 보면 전일 산오피 4분기 실적 발표에서 ABL 파이프라인 개발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BL IR 봤을 때는 임상 중단까지는 아니고 산오피와 소통 중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아마 IR에서 조금 더 상세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산오피와의 그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크진 않네요. 여전히 17% 넘는 두 자릿수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까지 봤을 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참고해서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방산이라고 썼지만 사실상 조금 더 다른 결로 오늘 우주항공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이제 스페이스 X 같이 합병한다라는 부분 아침에 저희가 속보로 전달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스페이스 X는 6월에 상장을 검토한다라는 부분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머스크 CEO의 생일이 6월이라고 하고요. 또 목성과 금성이 같이 뭐 합쳐지는 우주에 좀 배열이 맞춰지는 시기가 또 3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그게 6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됐다라는 이야기들 코멘트 나오고 있고 정확하게 6월이라는 시점이 좀 언급이 되면서 우주항공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도 열어볼게요. 네, AI 소프트웨어인데 사실 이쪽이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쪽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이러한 관점에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이제 중요한 이벤트 우리가 넘어섰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실적 받고 컨퍼런스 콜도 같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모두 다 지금 오름 세션 하고 있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3.8%, 지금 3.9% 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소부장도 오늘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주항공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6월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딱 나왔으니까 모멘텀이 견조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멀티플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선택하고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는 구간일까요? 사실 이제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 투자할 기회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들 많이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이 세트레가이도 그렇고 뭐 이렇게 기업 개별 이슈가 좀 터지게 되면은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잘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위성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정책 이슈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키우겠다 얘기를 하더라도 정보 지원이 없으면은 사실상 그쵸. 뭐 소킹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방산 기업들, 특히나 이제 위성과 통신 분야
분야에 좀 강자에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거론이 많이 됐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들이죠. 이번에 재작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되면서 그때도 이제 하나시스템이 이제 좀 들썩이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우주항공 섹터가 관심을 받게 된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도 하나시스템이 주가가 잘 가는 원인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방산 분야에 대한 매출의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스페이스X 관련해서 지금 관련 테마로 지금 엮이게 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럼 이 테마와 대비를 했을 때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변동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중저궤도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낙수 효과는 통신 장비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스페이스X와는 오히려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틸셋의 온웹, 영국의 온웹이랑 지금 결탁을 해서 이 통신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X의 경쟁사에 지금 취급을 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은 테마 강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2차 전지주들 뭐 매매하시는 분들 여전히 매매가 가능한데 단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추세 매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절가 잘 지켜서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주항공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주항공 섹터에서 지금 사실 어떤 종목을 잡아서 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뭐 대표적인 방산주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방산주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지금 자극시키니까 또 이것도 좀 비싸 보이고 그렇다고 정통 우주 산업 기업을 보자고 하니까 너무 주가가 지금 빨리 갔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급등을 하는 특히나 좀 이슈몰이를 좀 가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를 할 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인데 뭐 이제 접근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이 기업 자체가 오랫동안 정통성을 갖고 있었느냐 이걸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트가이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원인이 우리나라 이제 누리호 발사 때 전부터도 계속 이제 위성을 만들면서 계속 쏘아 올렸던 유일한 기업 중 하나가 사실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저궤도 시스템을 빨리 장악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아마 제가 엊그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중저궤도 협력산업위원회를 또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시스템이라든가 LG 넥슨 등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위성 섹터가 좀 강세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 중저궤도 체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통신에 대한 공백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2015년만 하더라도 우리 5G 한참 얘기 나오면서 그때는 5G가 진짜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막 다 속아서 지금 5G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다 바꿨는데 그 막상 산에 올라가면 전화 안 터지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공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상 기지국은 사실상 이제 제한적인 역할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지금 상당 부분의 장비들이 다 복토화가 되어 있고 혹은 이제 기지국을 세운다 하더라도 주요 거점 중심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놓쳤던 분야들 어떤 이제 지적 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사실은 산지가 우리나라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통신 분야를 잡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 보고요.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보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상 관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중저궤도가 훨씬 더 안정성을 좀 갖고 정기적으로 좀 고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련 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뭐 실적보다는 기대감을 해서 좀 빨리 몰리는 감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공략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위성 섹터입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 모멘텀을 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같이 좀 오름 세션 한다라는 부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구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지금 기회로 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눌림목이 있으니까 이럴 때 조금씩 매집을 해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게 싼지 비싼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갈 때 그때 막 샘 올트먼이 나오고 막 챗GPT 모델 3.0이 나오면서 이제는 AI 안 쓰면은 뭐 다 끝장나는 것처럼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흔히 말하는 뭐
이건저런 뭐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AI 기업들 막 다 나오기 시작하고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기업들이 맞아요. 뭐 최고의 뭐 AI 주름 툴이다 잡았죠.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다 조용하죠. 그래서 이제 실체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지금 뭐 한글과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코파일럿 시스템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만드는 것처럼 코파일럿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를 요약해주는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성 AI와 연동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미 GPT한테 PDF 하나 던져주고 이거 요약해와 이러면 알아서 요약 잘해주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면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기존의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생성 AI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매출을 만들기 더 빠를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그나마 실질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구독형 서비스를 뭔가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글 컴퓨터입니다. 뭐 한글 컴퓨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워드 쓴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군인들 워드 절대 안 쓰고요. 공무원들 워드 절대 안 씁니다. 그거 쓰면은 수정한 날짜 언제고 보낸 날짜 언제고 기록이 다 남아요. 그거 나오면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밑장 빼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민감감이 굉장히 커졌을 때.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지금 한국 컴퓨터 쓰고 있는 겁니다. 네. 한컴 2024, 2025, 2025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지금도 이런 어떤 문서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뭐 생성형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대 가치가 높죠. 그런데 사실 지금도 이미 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에서도 뭐 우리가 뭐 이 PPT 이런 내용으로 하나 만들어주면은 뭐 몇 개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거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5분, 3분이면은 자료의 그래프에 뭐 모든 게 잔성이 달렸는데 굳이 이 한글 컴퓨터라고 해서 이 기업을 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봐야 되냐? 이거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그럼 이 기업들이 그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AI 기업으로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오히려 구독형 서비스, 기존에 우리가 뭐 CD에 담아서 만들어서 팔았던 이 제품들이 지금 연간 매출로 지금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플랫폼화로 됐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것이지 이걸 가지고 AI 성장성에 대해서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차라리 AI 소프트웨어 쪽 기업을 만약에 정말 선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옥석을 가리는 데 있어서 2022년도 이후부터는 빨리 시장에 점유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영업이익률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일단은 시장부터 장악을 하자. 쿠팡이 매년 상장 전에도 매년 적자 회사였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쿠팡 상장할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결국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선점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건데 지금은 이미 경쟁을 할 수 있는 AI 플랫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매출 성장률은 둔화가 돼도 상관이 없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흑자 전환을 빨리 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는 쭉정이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스트소프트,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도 만들고 뭐 서비스도 만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여기에 관련된 투자 대비했을 때 지금 실적이 계속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출을 계속 만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아주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토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몇 가지 언어 모델, 그러니까 GPT 3.0 버전 때만 하더라도 뭐 토큰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 언어 토큰에 대해서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정교함 이런 것들을 더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개발비를 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가격도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더 토큰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큰을 한 번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리담의 형태처럼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사니까 도매 형태로 사니까 물건이 산 건데 소매 형태로 토큰을 사버리면 이제 개발비 부담이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펀더멘탈이 강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 AI 산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누가 이제 뒷배로 좀 투자를 해주느냐. 뭐 아까 이제 이민 전문가님께서 뭐 로봇 관련주로 얘기하시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지금 시총만 보면은 뭐 13조가 넘어가잖아요. LG전자랑 시총차가 거의 3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딸랑 건물 하나 있는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또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다 한 이유가 뭡니까? 뒷배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연결고리를 잡아가서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AI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올해부터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심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본격적으로 올해는 좀 가려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뒷배가 있고 매출도 잘 지키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눌린 구간일수록 매집을 좀 해갈 수도 있겠다. 그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전략을 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반도체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마침 좀 잘 됐네요. SK 하이닉스가 90만 원 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90만 6천 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다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90만 원 선에 대한 안착 시도가 계속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매수 상위 창구에서 SK 하이닉스 쪽에서 일단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0.9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잘 가니까요.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가권을 계속 찌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모 현상 느끼면서 사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우리가 차익이 좀 나올 가능성, 수급 역풍이 있을 가능성 또한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되는 시기가 됐을까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제 단기 변동성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운드리 기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뭐 이나노 공정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양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화웨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화웨이가 굉장히 나노급으로 치면은 뭐 12나노급 이하에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를 구현을 해냈던 게 바로 중국인데 그럼 이런 사태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평생 뭐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 계속 12나노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2나노, 뭐 0.0나노, 0.01나노 뭐 이렇게 계속 작아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승부를 할 때 이 규모의 경제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냐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사실 뭐 클라우드 매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타격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GPU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그 GPU 가격을 누가 올렸습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자전거래 시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랑 뭐 오픈 AI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지금 카르텔을 계속 만들면서 가격 제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 생산량 자체는 한정적이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칩의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기술 격차를 겹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자본력을 누가 더 빨리 끌어당기려가 관건이 된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삼성전자한테 그 정도 수준의 반도체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잖아요. 우리는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게 화웨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첨단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장이 굉장히 많죠. 공장도 많고 부지도 많고 인력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규모 대 규모로 그냥 이제 몸집 싸움으로 붙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과연 중국 전체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가치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ASML 이번에 뭐 실적 발표 이제 엊그제 발표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매출이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잘 15% 나왔죠. 이상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26% 이상 성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절반 이상이 EUV 노광 장비의 맞아요. 판매 증가 덕분에 지금 실적이 역대 실적을 갈아치웠다는 얘기를 네. 보시면은 이제 눈치를 채실 거예요. 결국에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양산에 대한 체제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는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파크 시스템즈, 뭐 저도 뭐 여기 방송을 통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비로소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원인이 이거 지금이라도 이거 잡지 못하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놓친 거랑 똑같이 포모 현상 느낀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중국이 이번에 H200칩 40만 장을 지금 수입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40만 장 들어오네 마네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중국은 1년 만에 1년 안에 지금 받을 수 있는 물량 40만 장 지금 주문했다는 거는 오히려 중국이 지금 맞불을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까 대신 우리한테도 칩을 줘. 대신 그동안 시간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 2017년 동안에는 캐펙스 투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네. 겁니다.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도 캐펙스 늘리겠다 얘기하면서도 지금 2024년도부터 해서 계속 얘기 나왔던 거 25년, 26년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 원인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미국에다가 투자라고 압박 넣을 거 뻔히 아는데 뭐 정권 교체될 거 뻔히 아는데 거기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말씀 듣고 제가 투자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한 거잖아요. 네. 그거 밀어놓고 지금 일부러 2026부터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이제 눈치를 채신다면은 지금 미국이 혼자서 AI 경쟁 패권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남지 않는다라고 뭐 이렇게 미국 기술진들은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두실 때 수출 비중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소. 그러니까 장비주 부품주라 하더라도 저는 수출 비중이 최소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국내에서 자전거리 돌리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차라리 뭐 SNS텍처럼 뭐 중국향 매출들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채 비율이 낮고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선점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네.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투톱이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이제 소부장단도 봤을 때는 오늘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종목들도 오늘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좀 잘 나왔고 데이터 센터 매출도 좀 뛰어나게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도 영향을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부장은 워낙 좀 들쑥날쑥하게 움직임이 좀 포착이 돼서 사실상 여기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어떤 종목 고르면 좋을지 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우리 탑픽 종목 하나만 여쭤볼까요? 일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월덱스입니다. 제가 네. 그때 26,000원을 제가 연중 1차 목표가를 제시드렸는데 지금 50원 남았어요. 지금 방금 도착했네, 그죠? 네. 방금 말씀이 그러네요. 나와서 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전 여전히 월덱스 같은 기업들은 애프터 마켓을 잡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매출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에도 지금 매출을 잡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점유율이 좀 둔화가 되고 네. 오히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올라올 거다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이 세 그룹에게 안정적으로 부품을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잡으시는 게 누가 올라가더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월덱스는 뭐 사실 뭐 3D 랜드 고단화 파츠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면 할수록 이 부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 면에서도 보시더라도 지난 20일 동안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순매수가 지금 바뀌지 않죠. 자, 기관 여전히 그러네요.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외국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매수를 했던 기업들이 보통 네네. 연말까지는 주가 탄력이 좀 좋습니다. 네. 기관이 이제 순매수 전환을 했을 때 그때 한 번 정도는 뭐 반절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지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권역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뭐 22,000원 선으로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탑픽 종목 월덱스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봤을 때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가 뭐 하루 이틀 걸러서 보긴 하는데 지금 한 6거래일은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내리 팔고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점수 좀 주셨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 오름폭 시연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셨던 종목 중에서 AS 종목 좀 살펴볼 텐데요. 그냥 현대로 묶어서 좀 같이 볼게요. 현대무벡스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저희한테 주신 적이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큰 손들이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오늘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를 좀 사긴 하거든요. 제가 이거 아마 20일 후반, 그러니까 1월 20일쯤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수급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매도로 전환을 한 지가 꽤 오래됐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 탑승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하면은 이거 삶아진다, 토사구팽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기관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손바뀜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제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잘 잡으세요. 종목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잘 잡으시는데 문제는 이 종목을 잡는 타이밍이 보통 보면은 기관들이 딸려 들어갈 때 그때 많이 갑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나가버리면은 마지막 폭탄 돌리기는 개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보합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자동차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로봇으로 평가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의 PBR이나 PER을 기점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현대모비스나 현대그룹,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다 비싸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로봇 산업 기준으로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PER 대비했을 때 뭐 실적 기대감들 그리고 지금 시장 전환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손절을 해 나가면서까지 뭐 종목 개최를 하는 거는 아직 좀 권고드리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야 사실은 좀 탄력이 좀 워낙 컸잖아요. 맞아요. 워낙 로봇주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저도 이 현대무벡스가 정말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기회가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무벡스가 좀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차나 현대위아 그리고 이제 현대 네. 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기업 하나 뭐 쉽게 손을 놓으시기보다는 지금은 기술적인 대응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좀 비중이 너무 컸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대비를 해서 단기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하겠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좀 비중이 작은데 내가 추가 매수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차라리 명절 이후 매수하시는 게 낫죠. 명절 이후. 보통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명절 떡값으로 보통 현대차 매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차 그룹에 동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명절 선물로 이렇게 받으시면서 명절 위로금 같은 거 경력금 받으시면서 그때 현대차 주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애사심을 가지고 이 현대차를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이거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시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개인 매물이 또 이렇게 늘어날 때가 또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우리가 단돈 뭐 1%라도 조금 더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안에서는 계속 바쁘게 좀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무벡스 저희한테 주셨던 매수가가 6,600원이었는데 고가가 54,400원이었고요. 지금은 소폭 내려와서 32,000원 구간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한 4, 5개월 만에 계속해서 좋은 또 수익률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체크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급락 여파로 인해서 혼조로 마감한 건데요. 이제 AI가 붙는다고 해서 사실상 다 같이 오르던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AI 내에서도 철저한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증시는 어제 또 양지수의 저력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어제 호실적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200을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K 증시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어제 이달 들어서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탁금은 100조 원 그리고 거래 대금은 1,000조 원의 시대에서 우리 시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시장 지수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우선 1%대 강세 보이면서 5,275선 지나고 있습니다. 5,3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 시각 0.6% 하락하면서 1,1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주체별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개인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사자세를 보인 개인은 오늘도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이동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9조 원가량 물량을 대규모로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어제만 또 2조 원 넘게 사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기관도 또 2,900억 원가량 추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 시각 1,100억 원가량 물량
물량 던져내고 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첩이 오늘은 동방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우선 6.91%, 7%가량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현 시각 92만 원까지 넘어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6만 전자에 또 안정적으로 안착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양사가 모두 또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과 또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또한 한국 기업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오늘도 코스피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어제 좋은 실적이 있긴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현대차와 기아 합산 매출이 300조 원을 돌파하긴 했지만요. 미국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아쉽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오늘은 4% 빠지면서 50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 증권도 강합니다. 우선 국내 처음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요. 또 스페이스X 관련 투자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시장 재료 기분 좋은 소식이 겹치면서 미래에셋 증권이 현 시각 3%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 시각 4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열기가 소부장단으로도 옮겨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어제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현 시각 1%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도 20만 7천 원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선 덕양에너젠이 현 시각 225%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했던 바이오 쪽들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가 현재 두 자릿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6%대 하락불 켜내면서 2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좋았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 그룹주들은 현 시각 파란불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현 시각 4% 가까운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전장만 하더라도 좋았는데요.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현 시각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보티즈도 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4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휴머노이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로봇의 손인 로봇 핸들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액추에이터를 탐내는 빅테크 기업들이 현 시각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알테오젠의 급락에 대한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오늘은 ABL 바이오의 급락세가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산오피 IR에서 나왔던 우선순위 제외가 그 이유가 된 것 같은데요. 회사 측에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게 될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날입니다. 증권 관련해서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첫날은 일단은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관세와 관련된 키워드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